애터미 데일리 리더십. 문제와 역경을 구별하라. 역경과 문제를 구별하고 그에 걸맞게 대응하라. 철학자인 에이브라햄 카플라는 문제와 역경을 구별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면 그것은 역경이다. 다시 말해 역경은 감당하고 견뎌내야 하는 일이다. 역경을 문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한다.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릇된 결정을 내린다. 반대로 문제를 역경으로 받아들이면 현실에 안주해버리거나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생각한다. 29여 년 전 어려운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문제를 올바로 보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적어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문제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란 predictors, 예측 변수, 미래의 틀을 짜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란 reminders, 상기시키는 것,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문제란 opportunities, 기회,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해준다. 문제란 blessing, 축복, 문제가 없었다면 아예 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곳에 문을 열어준다. 문제란 lessons, 교훈, 새로운 도전에 부딪힐 때마다 교훈을 준다. 문제란 everywhere, 보관성, 누구든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문제란 messages, 메시지, 잠재된 제약에 대해 경고해준다. 문제란 solvable, 가능성, 어떤 문제든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문제와 역경을 구별할 수 있다면 역경에 보다 수월하게 대처하고 문제 해결에도 훨씬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사님 사랑이 담긴 장문의 코멘트입니다. 책을 읽는 마음으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코멘트.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공 비결은 자신감이다. 샤를 페팽 지음, 자신감 참조. 문제와 역경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은 자신감에서 나온다. 자신감, 곧 자기 신뢰가 결여돼 있으면 조그만 문제도 역경으로 치부하고 좌절하고 만다. 그럼 자신감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프랑스의 철학 교수이자 TV에서 철학 프로그램 진행자인 샤를 페팽의 글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미국에서 출판되는데 이 책은 프랑스 철학자가 모처럼 내놓은 의미 있는 높은 수준의 책이다. 실력이 곧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실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우선 실력을 키우려면 먼저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보면서 실력 향상과 자신감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즐거움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를 파고들어 자기만의 논리를 만드는 것을 즐기는 학생들은 성실하게 공부만 하는 학생들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즐기는 사람들은 실력에 상관없이 금세 자신감을 가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즐겁기 때문에 보다 여유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적어도 즐거움을 느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더러 일단 즐겁게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지도 않는다.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일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는 증거이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욱 즐거울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더욱 그 일에 빠져들 수 있다. 나 자신, 나의 잠재력, 자질, 좋아하는 것에 딱 맞는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야 자신감으로 거듭날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자신에게 잘 맞는 길을 파고들어야만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일찍이 공자도 페펜과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자들의 생각은 같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논어 제6편 제88장. 자신감을 가지려면 실력을 쌓아야 하고 실력을 쌓으려면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 즐겨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억지로 일하게 되면 절대로 실력은 쌓이지 않는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정립한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는 그런 태도로 일하면 1만 시간이 아니라 10만 시간을 일해도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부당한 짓을 하지 않는다. 실력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공 비결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만큼 자신감이 충만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즐겁게 자기 실력을 쌓은 사람은 진정한 자신감이 몸에 밴다.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자신감을 발휘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멈추느냐 계속 나아가느냐는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핵심 요소다. 자신감이라는 앵글로 바라보면 세상이 만만하고 새롭게 보인다.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자신감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자신을 쓰러뜨리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딛고 꿋꿋하게 일어서야 한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다. 최선의 노력으로 끝까지 해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나를 위한 의식 만들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마다 예배를 드린다면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이 크게 힘들지 않게 된다. 규칙적인 의식은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탱한다. 매번 의지만으로 중압감과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면 상담도 기껏해야 한 번 정도, 교회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가지 않게 될 것이다. 결단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지만 이것을 연마하지 않으면 자신감을 얻을 수 없다. 자신 있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면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선택과 결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는 철학적 도움이 필요하다. 두 단어가 때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두 개념은 전혀 다른 논리를 지니고 있다. 선택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두 지역을 두고 어디로 여행을 할지 고민한다고 해보자. 객관적으로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동일한 예산으로 더 큰 만족을 안겨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이러한 선택에는 진정한 자기 신뢰가 중요하지 않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따져보면 된다. 그러나 두 곳이 각각 나름대로 장점을 지니고 있고 차별화할 만한 객관적인 요소가 없다면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해야 한다. 합리적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한다. 결정은 선택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은 이미 알고 행동하는 것이며 결정은
알아차리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툭툭 털고 일어날 줄 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은 큰 흐름에 순응하며 한 가지 일에 일휘일비하지 않는다. 그대 자신을 믿어라는 말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믿는 것, 자기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능이 있으며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손수 행했을 때 우러나는 자기 만족감이기도 하다. 일단 행동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자신이 없어서 두 발이 얼어붙었을 때도 일단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일단 용기를 내서 행동에 옮기면 순식간에 자신감이 폭발할 수 있다. 그 한 걸음이 도약대 역할을 해서 무거웠던 짐의 무게를 덜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그리스 로마 철학을 대표하는 스토아 학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세네카까지 이어지는 스토아 학파의 사상은 이 명제를 기반으로 발전했다. 자신감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일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모든 압력을 가한다면 첫 시도는 실패하고 만다. 사업가나 모험가들은 모두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대부분 두려움이나 과거의 실패들을 결코 숨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인다. 긍정적인 일은 물론 부정적인 일까지도 말이다. 그들은 아우렐리우스처럼 자신에게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불가피한 숙명에 체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인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극심한 긴장에 시달리는 배우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한다. 무대에 오르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가지지 못했던 자신감이다. 혹 실패를 경험하거나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시도 자체를 성공한 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매일같이 발견한다. 시도하지 않으면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게 마련이다. 반드시 성공해야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멈춰 서 있는 이들은 결코 자신감을 키울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현실과 부딪히지 않으면 무언가를 만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면 결국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세상 앞에 과감히 몸을 던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당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자신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늘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 미국의 실존주의 상담가인 롤러 메이는 이렇게 말했다. 오직 당신만이 지니고 있는 그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나아가 타인이 속한 세상에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조차 배신하는 것이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누군가를 충분히 존경할 수 없는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해도
자신이 믿고 따를 만한 멘tor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다. 시대는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필요에 의해 존경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 인물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유명 셰프이든 나만의 풍부한 인문 교양을 쌓게 해주는 역사학자이든 존경하는 인물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우리는 나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와도 같다. 사회적인 성과를 비교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라는 실존적 존재는 다이아몬드의 광채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폄하하지 말라. 비교하려면 반드시 비슷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이므로 그 무엇과도 비슷하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두 개인을 비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어불성설이다. 먼저 우리 모두는 똑같이 신성한 존재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기쁨이란 덜 완벽한 상태에서 더 완벽한 상태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매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한다. 성장의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면 이 기쁨은 질투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슬픔으로부터 보호한다. 열정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반면 스피노자의 말처럼 슬픔은 더 나은 상태에서 덜 완벽한 상태로 가는 여정이다. 자신의 힘이 줄어드는 바로 그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시기와 질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해 다른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과 경쟁하지도 않을 것이다. 반대로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면, 내 욕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끝없이 펼쳐지는 경쟁의 무대에 올라 허우적대고 질투에 잠식당한다. 나다운 삶, 내게 지적 만족을 안겨주는 일, 비록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원한다면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내가 좋아하는 상대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인기 많은 친구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지 않겠는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온갖 난관 앞에서도 너무도 어두운 밤 하늘 아래에서도 온화한 불빛을 믿는다면 몸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빛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꺼지지 않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 빛을 믿을 때 우리는 작은 환멸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스러운 삶일지라도 의지를 잃지 않을 수 있다. 그 빛을 믿을 때 우리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기꺼이 안전지대, 컴포트 존,
밖으로 나아가는 모험을 감행할 것이다. 자신의 실력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자기 신뢰를 얻으면 삶의 가능성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결국 자기 신뢰는 세상에 대한 신뢰이다. 철학자 에드문드 후설 역시 세상을 믿어야 하며 그 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이며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삶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태어난 바로 그날 이 세상에 맡겨졌다. 그러므로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역으로 세상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며 불신보다는 신뢰가 근본적인 것이다. 후설이 근원적이라거나 보편적 기반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한 이러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적대적이고 낯선 세상 속을 살아가는 듯할 것이며 나아가 광기에 감염되고 말 것이다. 세상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삶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 때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비로소 이름값을 하는 법이다. 삶이 기대한 대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닌 일종의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삶을 가장 많이 신뢰해야 할 때는 바로 삶이 위협당할 때다. 역설적이게도 비극적인 순간일수록 삶에 대한 신뢰가 두드러진다.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극한의 상황일수록 삶에 대한 신뢰가 나타난다. 시련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다시금 터져나오는 기쁨을 느끼는 것. 삶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조차 삶을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신뢰이며 삶에 대한 신뢰인 것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신뢰란 불안에서 벗어나기보다 불안함을 마주할 용기를 갖는 것, 의심에 철저히 맞서며 그 안에서 도약할 힘을 찾아내는 것이다. 애터미 하면서 많은 성공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즐기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즐기면서 할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이 날 수 있는 것 같고 이 박사님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새로운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지치는 순간순간도 많고 하루도 많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 시나리오에서 썼던 우리의 목표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정말 뚜렷해져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그것이 힘을 주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두려움을 맞서게 하는 용기를 부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원동력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모두 귀한 열매 맺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